환경기술사 2022년 대비 3주차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주차까지, 11주차까지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며칠 남았죠? 오늘 4일이니까 한 4주 남았나요?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서브말리 한다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말리니까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물질 안전. 오늘 다룰 화학물질 안전입니다. 자, 물질의 좋은 특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일단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관련 자료는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행규칙 세 가지거든요. 시행규칙 114조, 그리고 별표 1, 그리고 여기 시행령 별표 13, 13인가요? 얼마일 거예요? 요거지, 여러분들 산안법에서 화학물질은 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총 보시면 되는데, 이산화탄가스, 액체, 고체, 요렇고, 특히 여러분 2번을 되게 중시해야 돼요. 그리고 급성, 특성 물질이 있고요. 자, 이렇게 시행령, 이거 PSM. 여기 여러분들 시행령 13에 있는 이산화탄가스가 최저 한도가 13%하고 최고 최저 한도가 12% 이상인 것으로 것이고요. 여기 표준 압력이 한 60도 이하. 요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거 잘 나오니까요. 최저 한도 13%하고 L이 13%하고 U하고 L의 차이, UFL과 LF의 차이가 12% 이상인 것이 바로 되겠고요. 표준 압력에서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요거 특히 여러분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에 있던 그 7가지 물질 있죠. 여러분 제가 강조 또 외우고 꼭 확인하시고, 특히 요거죠. 폭발성 이거 보시고, 이건 소방법하고 연관되어 있다마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공부하세요. 위험물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경고법 작성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특히 경고포조 그림을 외워두시면, 특히 이제 MSDS 변경 관련해서 최근에 MSDS 변경이 관련해서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경고포지 작성할 때 어느냐, 그림 문자, 명칭, 신호, 위험 문구, 요방 조치 문구, 공업자 정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꼭 외워두세요. 나머지 저기 화학 분류 표시물 무제한 가져보면 이 경고법의 작성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도 있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위험하고 경고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MSDS 게시 및 교육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시행규칙 167조, 168조, 169조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게시약을 갖추어 두는 방법, 관리 요령, 교육의 시기 및 내용,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제한 자료 대상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인 장소, 관리 요령, 교육 시기 및 내용, 방법, 이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거 시행규칙만 이렇게 보시면 돼. 160, 120, 168, 169조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번 게시가 갖추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신규 화학물 유형 조사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 20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정도가 여러분 좀 확인해 보시고, 첨부 여기 시행령 1조 1에 보면 그러니까 유해 위험 조사하려면 어떤 것을 조사를 하느냐 이런 거 있는데요. 30일 연간 제수임이 100kg 이상 2톤 14일 전까지, 이게 14일 전까지고요. 30일까지 내야 되고, 특히 저는 이게 유해 위험 조사 보고서 별표 20에 서류를 첨부하라고 돼. 이 별표 20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꼭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경구 독성, 급성, 흡성 독성 시험 정도서, 복구 도료지 시험서, 소액 시험서,
지급 방법, 사용 공정도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가 가끔 출제되겠죠. 왜냐하면 최근 MSDS 관련해서 법규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인화성 액체 저장 탱크를 펌프를 이용하여 이송할 때 위험의 종류 7가지 이상의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험성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책 펌프 예상할 때 펌프로 이송할 때 어떤 형태의 그 위험성이 대책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했고 이게 좀 꽤 오래전에 출제가 된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특히 여기 이 부분에 NFPA하고 비교한 거 있거든요. 자, NFPA는 프레임 인화성 자체가 22.8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볼링 포인트가 37.8도 요걸 1A 1B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자 클래스 A라고 28도 이상 37도 미만 H를 클래스 IC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면서, 자, 가연성 액체는, 37도, 인화성이 37.8도씨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된다? 인화성 액체고요. 위로 올라가면 가연성 액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그림을 다시 여러분들 확인해 가시고요. 컴퓨저, 그러니까 인화성이냐, 가연성이냐는 그 인화성 물질이 인화점이 37.8도씨에서 왔다 갔다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향 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평가에 대한 절차, 인화성 탱크 가스 제형 절차, 이렇게 크게 잡았는데, 자, 이거는 화학사고 대응 메뉴, 요 블로그 가시면 잘 되어 있고요. 자, 대응 절차, 법령, 어떤 법령이 있냐, 화관법에, 뭐, 사고 대응 절차, 요 그림은 사고 대응, 여기 보면 여기 대응 매뉴얼에 보면 요 블로그 가시면 요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유사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 절차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법규는 이렇게 2조, 43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특히 화학물질 유출 누출 신고 기준이라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양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가실 될 것 같아요. 사고 정보, 개인 보고 작용, 누출 위 첨부 정치 정리하고 뭐 유입 차단은 좋겠죠. 하천 유입도 안 되니까 유출 위로 통보하고 재인 제도하고 이런 거 절차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관법이 좀 강화됐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특히 요 블로그 가시면 잘 돼 있어요.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업무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요것도 요거 이제 요 가이드 보시면 이렇게 잔유물인 탱크에 가스 특히 기술사 시험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빈 탱크 사용, 불활성화, 산소 검사, 불활성화가 여기 있고, 자, 가스 제거 포지한다. 뭐 이런 형태 전기 검사하고 세척 작업한다. 산소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발화점과 시멘오프의 반응 속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이 시멘오프 이론의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기보다 기술사 문제에 적을 게 되게 많은 어떤 플랫폼 포맷이다 보니까 이거 특히 이 그림을 잘 외워두시고 이 반응 속도라든가 이상 반응할 때 이런 시멘오프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검수가 많이 나겠죠. 자, 그러니까 QRX 열 방출 속도는 지수고요. 자, 열 제거 속도는 일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한마디로 이 열 방출 속도가 커야 되겠죠. 이런 경우 이쪽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요 포인트에 만약에 위치해 있다. 요 포인트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는 열 방출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하지만 이 포인트를 보세요. 이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열 제거 속도 다시 설명할게요. 하여튼 요 포인트 볼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요 포인트에서는 열 제거 속도가 훨씬 크죠? 열 방출 속도가. 그래서 여기하고 이 포인트에서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 포인트를 보세요.
이 포인트는 열 방출 속도가 열 제거 속도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C 지점에서는 뭐라고요?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읽어보세요. 자, 인계적으로 C로 바꾸고 일단 그런 형태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이 포인트에서는 열 방출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는 열 방출 속도가 크기 때문에 열 속도가 크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지만 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열 제거 속도가 크니까 이쪽 포인트에서는 헷갈리지 마시고 시면서 이런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쓸 내용이 많습니다. 자, 반응 속도론 같은 경우도 이 RNO식 같은 경우 이런 거 RNO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꼭 이거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반응 속도론 이게 뭐 학원 쪽의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런 RNO식 같은 거 적어주면 뭐라고 할까요? 기술사 문제 빽깔이 좀 틀려지겠죠? 아, 이 친구 안 해.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반응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RNS 법칙도 적어주는 것도 기술사 문제 빽깔이 나니까요. 야, 폭주 반응이 드디어 나오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공단에 보면 그 회분식 반응에 관련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요거 그림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특히 보호 장치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좋고요. 코사에 보면 공단에 보면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또 적을 거는 뭐 폭주 반응 심해서 이론 적고 냉각 실패 이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MTSR 분해된 온도에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 보냐면 코사의 폭주 예방에 대한 열적 지침과 화학 반응 열적 특성을 위한 공정 최적화 연구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깊이 있게 쓰면 점수가 잘 나오죠. 자, 이건 주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1차 반응에서 2차 반응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지겹지만요.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 이런 거. 요도 코사 가이드, 아까 전에 봐야던 코사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평가 절차 이런 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계속 나오죠. 이게 코사 가이드 내용, TP냐, MTT, MT에 내가 일어날 때 반응에 일명치 남아있어. 이런 거, 특히 MTSR,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위험도 등급이 어떤 건지, 이거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건 위에까지 할 필요 없고, 이해를 해가지고 쓰시면 좋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왜냐면, 삐까나니까. 근데, 이게 뭐, 이문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 하려면 상당히 뭐, 좋죠. 시험 문제 답안지 깔끔해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까지 공부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등급이 이렇게 나눈다. 이해를 해보세요, 이건요. 설명은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야지 기술사 문제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자, 요거는 화학 반응의 형태. 이렇게 뭐 61, 34, 245 이게 가끔씩 나와요. 혼재 기준, 원적 발화 기준 이런 거. 이게 특히 저는 이거 위험물 경우 이런 그림 혼재 기준 문제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1일에 3, 4로 2, 4 오세요라고 외워요. 61 이게 61, 61, 61, 3, 4, 3하고 4는 혼재가 가능하고요. 자, 2, 4, 5도 혼재가 가능하다. 2, 4, 5도 혼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워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공정제어 PLC 관련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PLC, DCS는 뭐 중앙공정 처리물 분자식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고요. 이건 뭐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공정제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외우세요. 공정제어 문제가 출제가 잘 되지는 않는데 문제를 요 그림 외우시면 되죠. 이가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TT, 컨트롤러, 스팀. 최종 제어 요소는 조작 밸브를 통해서 스팀을 넣고 이 스팀을 조작해서 이 온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그림을 외워두시면 문제가 도움이 됐고요. 보덕선도 이런 거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요.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걸 하나 외워두시면 여러분 공정제어 문제가 크게 나오진 않는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컨트롤하는 방법들 이런 거. 그리고 뭐 이거는 매우 오래전에 출제된 어떤 피드 포워드, 피드백, 피드 포워드, 캐스케이드 이 세 가지 제어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 제어는 제어 루프의 기본, 프로세스 상태 중 연속적으로 순환식 상시 정정하는 구조를 제어 시스템이다. 요거 외우시고요. 뭐 공부하면 외워져요. 피드 포워드 이렇고요. 캐스케이드는 여기 중간에 특히 뭐가 있냐면 1차 루프 안에 주제어를 종속 제어가 있어 가지고요. 빨리 좀 신호가 빨리 못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외우세요. 이 그림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공정제어 부분.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3강의까지 하겠습니다.